셀트리온그룹 3사 합병 8월에 본격 시작할 것으로 유플라이마 미국 등재 관련 인터뷰 내용. 합병 이야기가 나온 오후 2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셀트리온 플러스 4.02%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5.69% 상승, 제약은 플러스 13.9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 종목 모두 위에 꼬리를 단 모습이죠. 오후 2시 이후에 큰 폭으로 오르다가요 밀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세 종목 모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면서 손바뀜이 이루어졌는데요. 합병 기대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많은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사 합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유플라이마의 미국 등재와 관련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김영기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도 살펴보면서 앞으로 유플라이마가 미국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기사가 하나 나왔죠. 서울경제신문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합병 절차 본격 돌입 연내 마무리 될 듯. 오후 2시 5분에 나온 기사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 싶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합병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반응을 한 것이죠.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그룹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 합병을 위해서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르면 법인과의 합병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 자기주식 취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자기주식 취득을 한 이후 한 달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합병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날짜 개념으로 보면요. 11일 어저께 헬스케어가 자사주 매입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8월 12일부터 이사회 결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셀트리온 관계자 역시 합병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상세 일정이 정해지면 공시 등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 요구를 했죠. 내일 13일 목요일 정오까지 합병과 관련해서 3사는 조회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장 시작 전에 할 건지 장이 시작된 다음에 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오 다 돼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회사에서 결정할 내용이지만 사안인 만큼 좀 빨리 공시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동안 합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요. 합병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주로 이야기되는 것은요. 셀트리온을 기준으로 두고요. 헬스케어와 제약을 합병하는 3사 합병의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죠. 물론 일부에서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을 먼저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는 이런 순서를 거칠 수도 있는데 이러면 과정들이 번거롭잖아요. 또 연내에 그렇게 되면 또 끝내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사 합병으로 바로 진행할 가능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소액주주 지분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셀트리온이 66.43%, 헬스케어가 58.60%, 제약이 45.15%잖아요. 물론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소액주주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합병을 위해서는 소액주주 쪽의 찬성을 또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소액주주는 총 주식 수의 1% 미만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소액주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 합병을 하게 되면 절차상으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이사회 결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 정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주주총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과 그리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해서 합병 주주총회에서 이제 합병이 됐잖아요. 찬성이 돼가지고요. 그렇다 해서 합병이 이제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 이후에도 합병이 무산될 수 있는 변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잖아요. 회사에서 정한 주식 매수 청구 금액보다 더 많은 주식 매수 청구가 나오게 되면요. 합병은 무산이 되는 것이죠. 일정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녹십자 랩셀하고 녹십자 셀이 합병을 했잖아요. 이때도 보시면요.
이사회 결의일 7월 16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까지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 11월 17일이니까 4개월이 딱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8월 12일 날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4개월이니까요 12월 13일 정도면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연말에 합병이 된 이후에 합병한 셀트리온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내년 24년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저께 나왔던 이야기 가운데서요,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하드리마가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에 등재가 됐다고 알려졌는데요. 근데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에 등재가 된 것이 아니고 시그나 쪽에 다른 쪽에 등재가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새로 나온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의 미국 PBM 등재와 관련해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표이사 김영기 부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잖아요. 장이 끝난 이후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 머니투데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미국 시장에서 유플라이마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다수의 PBM과 긍정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PBM 등재에 실패한 게 아니라 수입성을 담보할 수 있는 PBM들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미국의 휴미라 시장은 공보험이 45%, 사보험이 55%를 차지를 하는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보험 쪽이죠. 공보험 쪽에 리베이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보험은 정부의 관리 감독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현재 유플라이마의 경우 우선적인 수익성에서 강점이 있는 공보험 위주로 처방집 등재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수익성에 부합하는 공보험 시장을 타켓으로 현재 다수의 PBM과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보험 쪽의 1위 업체인 CVS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1위 업체인 CVS 쪽에서는요, 올해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에부터 바이오시밀러를 등재를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CVS 쪽하고 협상은 지금 당장 안 해도 되잖아요. 11월이나 12월 가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요, PBM 업체들이 수시로 등재 의약품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약에 대해 가지고 보험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보험 쪽에서도 1년에 한 번씩 PBM들이 이 등재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한 번 등재가 됐다 해서 영원히 등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번에 7월 달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PBM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정기적으로는 연말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엔 특별 케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위 업체인 CVS 쪽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우리는 뭐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그대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보험 쪽의 등재와 관련해서는요, 김영기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는요, 급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은 1순위로 공보험 쪽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결론적으로 공보험 쪽하고 먼저를 하고 그 다음에 사보험을 하고 해서 어쨌든 연말까지 40% 시장 차지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보시면요, 11월이 되면은 유플라이마의 가치가 한 단계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왜냐하면 제품이 다양해지잖아요. 40ml짜리, 80ml짜리에 이어서 20ml짜리까지 이제 허가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리지널하고 풀 패키지가 되는 것이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11월이 되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현지 PBM과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 이야기 바로 사보험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VS 쪽에서 만약에 연말 가서 한번 한다, 이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위, 3위 업체에서 했던 쪽도요, 연말에 또 한 번 더 하면서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셀트리온 쪽에서는요,
일단은 수익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사보험 쪽보다는 공보험 쪽으로 먼저 가겠다, 이런 전략인 것이죠. 판매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공식적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미국 시장에서의 유플라이마 PBM 등재와 관련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판 체계에 대해서 유통 파트너에 따로 마진을 주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한다. 이건 뭐냐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의 미국 전략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현재 BBM 쪽에 등재가 지금 된다 하더라도 올해에는요, 오리지널인 휴미라 쪽의 환자들, 기존 환자들을 뺏어오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환자들의 부담금이 낮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시장 침투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이러한 정비 작업을 다 끝낸 내년부터 보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60억의 매수 우위죠. 기관들은 182억의 매도인데요. 오늘 연기금이 많이 파는 모습이었죠. 아래 위에 꼬리를 단 양봉의 모습인데요. 합병 임박에 따른 기대감, 요 재료는요, 하루 이틀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으로 또 올라가면 숨고르기 형태가 좀 나올 가능성이죠. 그리고 헬스케어는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죠. 외국인들은 193억의 매도, 기관들은 69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합병 재료는 단기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제약은요, 워낙 많이 빠졌고 또 가벼운 움직임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거의 14%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171억의 매도, 기관들도 42억의 매도를 보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합병과 관련해서요, 당장은 고난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회사를 세 개로 나누었다가 다시 또 합치는 과정이다 보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3이 되지가 않고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2 내지는 2.5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요. 매출 구조 측면에서는. 그리고 주식 수는 늘어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따른 진통 과정, 고통 과정은 있겠지만, 하지만 이러한 진통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합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업 형태는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병은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합병과 관련해서는요, 지난 토요일날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참조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상을 했던 대로 7월 달에는 양봉의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